문제 1번은 다음은 유압 회로의 기호 규약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죠. 이렇게. 가번은 기호는 흐름의 유로와 그 접속 부품의 기능 조작을 표시한다. 유압 기호 규약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정리를 하지 않았어도 이런 문제는 감을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번을 봤을 때 틀린 표현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번은 기호는 액압과 공기압과의 회로도에 사용되는 도시 기호를 정한 것이며 유압과 공기압, 유압기기, 공압기기의 회로를 사용하는 도시 기호를 정한 것이며 맞는 얘기죠. 동력의 전달과 제어를 포함한 회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답은 기호에서는 밸브의 포트나 수풀의 구조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라번은 기호는 기름 탱크와 그 접속 및 벨트의 배관을 제외하고 회전하거나 뒤집어도 된다. 그렇죠? 틀렸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답번에서 보면 밸브의 포트나 수풀의 구조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구조 위치를 특별히 우리가 얘기한 건 없죠, 그죠? 유압 기호도를 우리가 여러 개를 봤어요.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서 첫 시 1장부터 해가지고 유압 기호들을 이제 기본적인 거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 유압 회로도를 보면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밸브를 즉 그 방향 제어 밸브가 됐든 압력 제어 밸브가 됐든 그 포트나 스풀의 어떤 그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면서 유압 회로도를 보진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랑 거리가 멀다는 거지, 그러니까. 답원이 기호에서는 밸브의 포트나 수풀의 구조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거리가 먼 거를 틀린 것을 고르는 건데 거리가 먼 것을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원 골라주면 되겠고, 그 다음 문제 2번. 안찌름 45mm의 단로드 실린더에서 60kg/cm 제곱의 유압으로 피스톤을 일정 속도로 작동시켰다. 자, 이런 이제 안찌름 D가 45mm의 실린더예요. 단로드 실린더. 피스톤을 60kg/cm 제곱. 압력 P를 60kg/cm 제곱의 압력을 가해서 피스톤을 작동시켰다, 이런 얘기죠. 이때 로드에 걸리는 부하가 850kg이다. 로드는 피스톤을 지지하는 요소죠. 이 로드의 걸리는 부하를 R로 놓겠습니다. 로드에 걸리는 부하를 R로 놓죠. R이 850kg입니다. 여기서 부하는 힘을 얘기하는 거니까 킬로그램 포스고, 압력에서 킬로그램도 킬로그램 포스죠. 교환 유압을 0이라고 할 때 빠져나오는 유압의 압력은 제로다 이거죠. 빠져나오는 유압의 압력은 제로다. 마찰 저항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의 마찰 저항. 마찰 저항도 피스톤이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 힘을 F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F를 구하라 이거죠. F를 구하라. 이렇게. 그럼 이제 힘의 평형식을 세워서 정적 힘의 평형식을 세워요. 정적 힘의 평형식을 세워서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미는 힘, 압력 곱하기 면적. 로드에 걸리는 부하하고 마찰력은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잡아야 될 테니까 마이너스 F, 마이너스 R 이퀄 0. 여기서 F를 구해줘야죠. F는 압력 60 kg/cm 제곱 곱하기 10의 4승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센티미터 제곱을 미터 제곱으로 고친 거죠. 센티미터 제곱을 미터 제곱으로 고쳤어. 곱하기 면적 4분의 파이 곱하기 내경이 45mm니까 메타로 고치면 0.045 4분의 파이 곱하기 0.045의 제곱 마이너스 R 850kg이죠. 850kg.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kg으로 계산이 돼요. 여기서는 지금 kg으로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해서 답을 골라주면 돼요. 곱하기 9.8을 해주면 뉴턴으로 바뀌죠. 이렇게. 이렇게. 힘의 단위를 kg으로 줬고 압력의 단위를 kg/cm 제곱으로 줬어요. 그래서 압력의 단위는 kg/m 제곱으로 고쳤고. 이렇게. 압력의 면적을 취해 주니까 힘의 차원이고. 그래서 힘의 단위가 kg으로 해서 문제를 풀었고. 거기에 9.8을 곱해주면 뉴턴으로 바뀌고. 지금은 kg 문제니까 kg으로 해서 답을 골라주면 되고. 뉴턴으로도 나올 수 있다 이거죠. 뉴턴으로도. 네. 그 다음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 문제. 유압 장치에 사용하는 기름이 가져야 할 조건을 설명한 것 중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즉 유압류의 구비 조건 중에서 맞는 것을 골라라 이거죠. 가번은 유압 장치에 사용하는 펌프는 용접형 펌프이므로, 여기까지 맞죠? 불의의 충격에 견디게끔 하기 위하여 기름은 압축성이 큰 액체이어야 한다. 자, 압축성이 큰 액체가 아니라 압축성이 작은, 즉 비합성 유체잖아요, 그죠? 응? 비합성 유체란 말이야, 그죠? 그런 부분에서 깔끔하지 않다 이거지. 설명 자체가. 나번은 운동부에 유막이 두껍게 형성되어 마모를 방지하고 밀봉부에서 기름의 누출을 막기 위하여 점도가 가급적 커야 한다. 뭐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점도가 커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항이 크고 손실이 증가하게 된단 말이죠. 동력 손실이 증가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활 작용이 되고 실링 작용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점도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거지. 점도가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적당한 점도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좋을 것 같고. 답번은 기름은 장시간 사용하면 불순물이 많이 혼재하게 되므로 이 불순물을 산화시키기 위하여 실제화의 적합성이 좋지 않아야 한다. 실링과의 적합성은 좋아야 되죠. 그죠? 가급적 좋아야지, 이거는. 그죠? 그다음 라번, 동력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비압수성이어야 하고 열을 잘 반출할 수 있어야 한다. 라번이 맞겠네요, 그죠? 가장 즉 이런 이제 말 문제들을 보게 되면 보기들이 거의 맞는 거에서 약간씩만 이제 좀 변화가 있죠. 그래서 뭐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설명을 하면 그 중에서 뭐 한두 가지는 맞고 하나는 틀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금 적당한 적절한 이런 이제 표현이 되어야 되는 조금 이제 표현들을 좀 답에 가까운 곳에서 조금 바꾼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가번, 나번, 답원도 구비 조건으로서 거의 가깝게 이렇게 설명을 해서 표현을 해놨지만 정확한 이런 표현들은 사실 아니다, 이렇게 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라번을 선택을 해주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4번, 한쪽 방향으로의 흐름은 자유로우나 역방향 흐름은 허용하지 않는 밸브. 이건 역지 밸브죠. 체크 밸브입니다. 그죠? 역지 밸브, 체크 밸브. 카운터 밸런스 밸브, 언로드 밸브는 압력 제어 밸브의 종류였습니다. 다음 셔틀 밸브. 이거는 셔틀 밸브는 뭐야? 입구가 두 개고 출구가 하나인, 하나를 갖고 있는 그런 밸브죠.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하나의 출구가 두 개의 입구 중에 하나와 연결이 되도록 되는 밸브가 셔틀 밸브였어요. 가번이 답이 될 거고. 8번을 보겠습니다. 유압 호스의 사용 목적이 아닌 것을 골라라. 유압 호스의 사용 목적이 아닌 것. 유압 호스는
유연성을 갖고 있는 이런 회로 갈로 간이긴 맞죠. 이렇게. 그러나 플렉시블 갈로라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어. 가번을 보면 유압 회로에 서지 압력을 흡수한다. 그죠? 갑자기 상승한 압력을 흡수할 수가 있다. 고무기 때문에 유압 호스의 재질은 고무 재질이기 때문에 흡수력이 좋다. 충격 흡수율이 좋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탄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지 압력에 의해서 압이 높아지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팽창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요. 가능한 얘기고. 나번은 결합부의 상대 위치가 변하는 경우, 그죠? 뭐 호스가 따라간다든가, 이런 게 유압 그 회로가 유압 그 간이죠. 금속관 같은 경우 이렇게 뭐 이동을 하면서 그 설치돼 있기가 구조적으로 조금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죠? 그런 경우 이제 호스를 사용해서 호스를 사용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답은 진동흡수, 뭐 가번 고압회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고압회로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탄력성을 갖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순축성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는 있겠지만 고압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차라리 금속관이 난 거죠. 호스보다는. 그래서 좀 거리가 먼 거 라번을 골라주면 됩니다. 목적이 아닌 거, 거리가 먼 거 라번 골라주면 되겠고. 다음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다음에 유압 작동 유체에 요구되는 성질이 아닌 것을 골라라. 유압력의 구비 조건이죠. 또 유압력의 구비 조건. 증기압이 높을 것. 증기압이 높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증발이 빠르기 때문에, 증발이 잘 되기 때문에 안 좋다고 말씀드렸어. 가번이 틀렸네요. 그죠? 이렇게. 나번 비열과 열전달률이 클 것. 답은 최적탄성 계수와 비등점은 높을 것. 라번 내화성이 좋을 것. 클 것. 맞는 표현이고요. 이렇게. 다음 14번을 보겠습니다. 14번. 압력 70kg/cm 제곱. 토출량 50L/min. 이렇게. 회전수는 1200rpm. 유압 펌프가 있는데 소비 동력 7kW. 일때 펌프 전효율은 얼마냐? 펌프 효율 구하라 이거죠. 펌프 효율을 구하라. 펌프 효율 2타는 축동력분의 펌프 동력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축동력분의 펌프 동력은 토출 압력 곱하기 토출 유량이죠. 이때 소비 동력은 킬로와트로 줬으니까 펌프 동력도 킬로와트로 구해줘야 돼. 킬로와트로. 지금 압력이 킬로그램/cm 제곱으로 줬으니까 곱하기 10의 4승을 해서 킬로그램/미터 제곱으로 고쳐요. 이렇게. 유량은 10의 마이너스 3승 해주면 리터가 미터로 고쳐지죠. 미터 3승으로 고쳐지죠. 그죠? 나누기 60, 분을 초로 고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미터 3승/s로 바뀌어요. 그래서 압력을 킬로그램/미터 제곱, 유량을 미터 3승/s로 갖다가 집어넣어. 그러면 킬로그램 메타/s죠. 그거를 킬로와트로 고쳐야 되니까 1kW는 102kg 포스 메타/s니까 나누기 100이 해주면 돼. 그래서 토출 압력 70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유량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나누기 60 해주면 킬로그램 메타/s 나누기 102 해주면 킬로와트. 여기에 이제 축동력, 소비동력으로 나누니까 7kW로 나눠버려.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퍼센트로 표현이 되겠죠. 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82% 정도가 나옵니다. SI 단위에서는요, 바로 압력을 뉴턴/미터 제곱으로 이렇게 뉴턴/미터 제곱이 파스칼이죠. 파스칼로 해서 주면 파스칼로 갖다 대입을 시켜버리면
나누기 100이 할 필요가 없죠. 나누기 100이 할 필요 없고 뉴턴 퍼 미터 제곱에 메타 3승 퍼 세크를 곱해버리면 뭐가 나와? 뉴턴 메타 퍼 세크니까 줄 퍼 세크고 줄 퍼 세크는 와트라고 그랬죠. 와트라고 그랬어. 와트. 와트. 그러니까 와트를 킬로와트로 고쳐야죠. 와트를 킬로와트로 고치려면 나누기 1000 해주면 돼. 나누기 1000 해주면 킬로와트. 이렇게. 그래서 압력을 뉴턴 퍼 미터 제곱 파스칼. 뭐 킬로파스칼로 줬을 때는 킬로파스칼에다가 유량을 미터 3승 퍼 세크를 갖다가 곱해버리면 바로 킬로와트죠. 나누기 1000 할 필요 없죠. 바로 킬로와트로 표현이 됩니다. 와트로 구했을 때는 1kW는 1000W니까 와트를 킬로와트로 고치려면 나누기 1000 해줘야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102에다가 또 9.8을 곱해주면은 1000이에요. 1000.